티키타카 생활의 발견.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 쓸모있는 정보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생활의 발견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오, 너무 빨라요. 올해는 이제 갑진년, 푸른 용의 해인데요. 네.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최저임금인데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됐어요. 네. 이걸 1급으로 환산을 하면 8시간 기준으로 7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환산액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이랑 상관없이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원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확대 개편한 건데요. 오. 그래서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생후 18개월 내인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요.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늘어난 거고요. 네. 또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오. 상한액도 원래는 월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월 최대 450만 원으로 증가한 건데 하지만 이게 첫 달부터 다 450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상한액이 매달 50만 원씩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개월에 월 상한 200만 원을 받았으면 이게 50만 원씩 오르다가 6개월에 450만 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고요. 임금이 각각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네요. 육아휴직 이게 사용을 좀 늘리려고 이게 매월 인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늘봄학교 이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초등학생한테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방과 후 교육이랑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인 2,000여 곳에서 시범 시행이 되고요. 네.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얘기를 하니까 지난해 사실 학교폭력과 그리고 교권 침해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좀 이거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게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게 시행이 되면서 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요.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 행위가 금지되고요. 이걸 어기면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피해 학생은 새로 만들어진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를 통해서 법률 상담이나 보호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네. 또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 학생의 진술권도 보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나 생활 지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가 되고요. 또 3월 28일부터는 교권 확립을 위해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하고요. 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이것도 징계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악성민원 이것도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를 해서 서면 사과랑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실효성 있게 제대로 시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K패스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를 돌려주고 또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해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라면 지출요금의 30%를 최대 60회까지 적립을 해서 다음 달에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회당
1,500원씩 60회를 지출을 했을 때 청년층이 이용 금액의 30%인 450원을 60회 환급받아서 27,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꽤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게 별도의 모바일 앱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동한 거리랑도 관계가 없어서요. 기존에 있던 알뜰 교통카드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 신용대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대상이 늘어나는 거고요. 병사들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으로 지난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또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오르고요. 전역을 했을 때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네. 그리고 또 살인 같은 특정 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이 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가 되고요. 필요하면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강제 촬영도 할 수 있고 공개도 가능합니다. 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을 하고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빼놓을 수 없는 올해 공휴일 어떻게 되나요? 저도 달력 보면서 이거 세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올해 공휴일이 총 6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주 5일 근무자라고 하면 토요일까지 합쳐서 모두 119일 쉴 수 있는 거고요. 네. 가장 긴 연휴는 9월 추석 연휴인데 모두 5일 동안 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연휴는 2월 설 연휴여서 9일 금요일부터 설날 당일인 10일 토요일, 그리고 대체 휴일인 12일 월요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레스토랑 평가로 되게 유명했던 미쉐린 가이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쉐린 키라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호텔도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쉐린 키 셀렉션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꿀정보가 쏟아지네요.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소중한 10분을 저희에게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쓸모있는 정보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